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8일 안철수와 금태섭이 만나 한판의 만담쇼를 벌였습니다. 역시나 금태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는데요. 안철수는 토론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혹자들은 안철수가 달라졌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제 눈에는 바짝 긴장한 몰골과 지난 대선 때 입은 토론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바들바들 떠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90분 가까이 떠들어댔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정책을 놓고 싸워야지 대선도 아니고 정권 비판에만 여념없는 두 사람을 보면서 될 리가 만무하다는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토론회였습니다.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후보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인 스스로 했던 말을 바꾸냐? 이게 민주당에 대한 야권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게 정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서울시장에 절대 안 나간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서울시장 선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야권을 승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만드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의견들이 여야 지지자들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디딤돌,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큰 정당에 몸을 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 후보께서도 지금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 아니십니까? 먼저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한 입장에서 사실 응원도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2012년에 대선에 나오셨는데 지금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게 서울시장을 나가십니다. 이제는 유능하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도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의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10년이 안 됐고 금 후보도 10년이 안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 과정 내내 매번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의사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중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1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된 안철수 금태섭 서울시장 후보 제3지대 단일화 토론은 금철수와 안태섭의 그놈이 그놈인 토론회였는데요. 금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이었고 3년 뒤 안철수가 새정치연합을 탈당할 때 결별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이다. 야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을 지적해야 한다며, 그런데 안 대표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2014년 민주당 입당, 2015년 탈당 후 2018년 바른미래당 창당 과정에서도 소통 지적이 계속됐다며 2017년 대선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은 삼선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선거 기간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 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다고 반박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도 말바꾸기라고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안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웠는데요. 안 대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응수하며 아무리 열심히 대선을 준비해도 서울시장 선거에 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며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금전 의원은 안 대표가 과거 태극기 분들을 누구보다 애국심이 높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정치인이 국민을 서로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금 전 의원이 해외 주요국 대사들이 퀴어 축제를 돌아다니는데 한국 정치인은 한 명도 안 나온다. 중도 정치인이 서울시장으로 퍼레이드에 나가면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겠냐고 묻자 안 대표는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이에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이 든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은 비슷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몰이해가 첫 번째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안 전 대표가 주장했고 국민의 주거 환경을 낫게 하는 것보다 투기를 때려잡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금 전 의원이 장단을 맞췄습니다. 인사 문제도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마음에 빚진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이 정부 인사의 특징이라고 금 전 의원이 지적하자 우리나라 전체 인재풀에서 우리 편만, 그중에 내가 만나본 사람만, 그중에서도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인사를 한다라고 안 대표가 맞장구를 쳤는데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서울시장이 되면 소상공인에게 매월 2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겠다고 금 전 의원이 공약을 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안 전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이 둘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주며 손발을 착착 맞춰 비판과 비난의 이중주를 소리 맞춰 불러댔는데요. 사실 볼 내용도 없었지만 그나마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해준 만담 수준의 토론회였습니다. 역시 인물이 없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